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4강 신화 뒤엔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결정할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1998년부터 버스 노선 정리, 대중교통 카드 통합, 도로 정비, 주차 구획, 재정비가 진행되며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은 월드컵이란 국가 행사에 맞춰 비로소 현대적인 옷을 갖춰 입게 됩니다. TBN 스페셜 도로에 숨은 영웅 69화 2002 월드컵 교통 현대화의 문을 열다.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 네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에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차동득 명예회장은 최근 본인의 경험을 녹여낸 교통서적을 집필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역사라고 좀 거창한 제목의 책을 하나 편찬했는데, 제가 경험하고 옆에서 지켜보거나 직접 관여했던 일들을 다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게 지난 한 50년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교통정책의 발달사하고 많이 겹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는 걸 내가 새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전, 1970년대인데 1970년대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그때 막 준공됐을 때인데 1인당 GDP가 300불이 안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아무 경험도 없고 자산도 없는데 바로 고속도로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위험한 결단이었지만은 나라가 운이 좋으니까 3년 뒤에 중동 건설 붐이, 우리 경부고속도로에 건설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동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도 지식도 자본도 없던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빠른 산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우리 자동차 산업 역시 경제 성장에 발맞춰 빠르게 덩치를 키워 나갔습니다. 한 15년 돼서 85년이 되면은 GDP 퍼캡타가 한 2,500불이 돼서 소위 중진국의 문턱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벌써 앞으로 15년 뒤 한 2000년대 가면은 자동차가 이런 속도로 늘어가면 한 1000만 대까지는 늘 거고, 그 당시에는 한 100만 대밖에 없을 텐데 한 10배 정도 늘 거고, 경제도 크게 성장할 거고, 그러면 서울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 그러려면 순환도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외곽순환도로 계획을 하고, 그때부터 거의 2000년대까지 그때 고속도로가 한 1100km 정도밖에 없을 때 한 3000km 정도 고속도로망을 가져야 된다. 고속도로 건설에 탄력이 붙은 우리나라는 수많은 도로로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해 나갔죠. 1980년대 중반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중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속도에 취하게 되면 디테일을 놓치는 법, 자동차가 늘어나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게 됐고 통행량을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경제가 지금까지 아주 순탄하게 잘 오고 도로 투자도 잘 해왔으니까 이대로 가면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5년간 투자를 굉장히 약하게 했죠. 그러다 보면 90년대 가면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경인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송 구간이 보통 때 같으면 한 30분이면 가야 될 거리가 2시간 가까이 걸려요. 완전히 꽉 막힌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후방 수송이 안 되니까 선박에 짐을 내리지도 못하고 싣고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수출가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입이 안 되니까 나라가 진짜 혼비백산한 거죠. 컨테이너 한 개의 수송비가 부산항에서 홍콩 가는데 300불 하는데 수원에서 부산 수송비가 600불씩 드니까 이거 무슨 우리가 수출하느냐. 이래서 당장 숨통을 튀어야 되니까 정부가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이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동맥 경화에 걸린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던 차동득 회장은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경인 고속도로 승용차 통행 제한이라는 엄청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건의를 했죠. 승용차 진입 통제를 하자고 하니까 나한테 뭐 나무래고 승용차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고 말이야. 그렇게 나무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길이 막히는데 화물차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빈자리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승용차 통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뭐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닥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다 잘할 테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길을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아무도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통제를 이제 해가 3인 이상 안 타면 못 들어가요. 낮 시간이죠. 밤에는 이제 개방했습니다만 서울선 구간은 완전히 쇠사슬로 RC를 다 폐쇄를 했어요. 서울선 구간을. 당연히 국민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투자 기획단을 꾸립니다. 관련 부처에 맡겨두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통시설 확충을 진두지휘하게 된 거죠. 청와대 안에 SOC 투자 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부처에 맡겨놓지 않고 거기에서 당장 문제점 파악하고 해결책 내가지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데서 바로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단기 대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투자 재원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교통세를 그때 발의를 하고 정부 재정만은 안 되니까 민간 자본도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민간 투자 유치 촉진법도 그때 발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까지 이제 발전되어 오는 건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 그랬으면 소위 말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더 이상 성장 못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6개월 뒤에 그래 막 밤낮으로 확장 공사를 해서 6개월 뒤에 이제 확장합니다. 8차로로. 그전 그 왕복 4차로로 했다가 2배씩 늘린 거죠. 2배씩 늘리면 우선은 좋잖아요. 그대로 방치하면 또 금방 길이 막힙니다.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를 확장한 뒤에 연달아 추진한 것이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계속 늘어날 텐데 도로를 무한정으로 넓힐 수는 없으니 언제든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 시스템을 갖춰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때 그 위기를 잘 돌파하는 이런 창의성도 있고 결단력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돌파하고 선진국으로 오늘 토대를 닦았기 때문에 그때 장기 계획으로 소위 영종도 공항 정부가 추진했죠. 경부고속전철 추진했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루어진 게 1990년대 후반 그 21세기 들어오기 직전이죠. 21세기 중반. 창의성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교통 선진국으로서 토대를 탄탄히 닦아온 대한민국.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일이죠.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TV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69화 2002 월드컵 교통 현대화의 문을 열다 차동득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